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인트로가 조금 더 강렬하게 바뀌었죠? 마음가짐을 다잡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최악의 정권 밑에서 권력에 똥 처먹으면서 큰 더러운 대법원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서 직권남용 등 고발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법관이기도 했었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되고 난 다음에 전 정권 부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적폐에 대해서 청산해 주길 바랬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 정권 2년 차에 그리고 뭔가 이상하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 그것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조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이제 3년차를 맞으면서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내고 있는 부분들 많습니다. 체코 원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라를 살리는 수주들이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갑을해서 이제 프렌드라는 개념으로 이제 공동 안보 개념으로 바뀌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위상을 꽤 높였다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호되게 꾸짖기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동훈을 수직 상승시켜줬고 파격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그리고 함께 했던 동기로 이원석이 검찰총장에 앉았었죠. 중앙지검의 송경호까지. 빠르게 수사가 될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희한하게 돌아갔습니다. 문재인의 부패와 비리 의혹들이 묻히기 시작했고요. 김정수까지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을 좀 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정식으로 감찰을 해야 된다. 악의 이런 말들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죠. 민주당이 검사직을 없애겠다는 정도로 검찰 자체를 기소청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청문회를 열겠다. 증인으로 소환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을 걸지 않더니 김건희 여사가 대면 조사를 받은 곳 그 장소 때문에 본인에게 보고가 늦었다라는 이유로 본인의 직을 걸겠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참으로 부끄러운 검찰총장이 아닐까. 저는 그 전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문재인의 정권에서 충실한 충견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함께 시작을 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꽤나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생각을 안 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된 후 이 동기인 이원석을 검찰총장에 앉히면서 검찰 내부는 사실 두 동강이 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원칙을 벗어난 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검찰청 감찰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중앙지검을 두고 감찰, 면담 조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의 진상조사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다. 조사를 하려면 나부터 해라. 나만 해라. 라면서 사실상 반기를 들었습니다. 중앙지검의 그 검사들은요. 악의로 만들었다 하면서 상당히 불쾌하고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변에 감찰이 아니라 진상 파악을 하라고 했을 뿐이다. 평검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 그 말을 돌려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대검 감찰부도 진상 파악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분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지만 이미 파도는
이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오전 1시쯤 돼서 수사가 이제 끝나고, 그 전에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서는 끝나고 대면 조사를 받으시는 김에 명품백에 대해서 조사를 받지 않겠냐라고 여쭤봤고, 김건희 여사는 흔쾌히 응해서 그러니까 시작이 된 후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 조사와 사후 보고 등 대면 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수차례 이 총장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찾아갔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약간의 삐딱선?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대 드러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공과 사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사람이 참으로 희한하구나 라는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청사로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겼다, 그리고 보고하지도 않았다 라면서 지금 검찰 내에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처럼 이제 반쪽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참 우려를 표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좌파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네 편, 내 편 갈라서 줄 서는 정치, 그것을 확실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위기가 올 때는 반란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려는 것, 그리고 본인에게 위기가 왔을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약점을 잡고 또는 그 폭로를 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좌파들의 특징이고 전당대회 때 한동훈 후보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뭐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불아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같은 시기에 작년 12월이었죠. 작년 12월에 형사 1부의 김정숙의 샤넬 자켓, 타지마할, 그리고 수영 강습에 대해서 고발된 부분이 배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형사 3부의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대해서는 팀을 충원까지 해가면서 빠르게 움직여라, 대면 조사해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라 이러면서 직접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닐까, 그 악의는 이원석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권력에 아부하는 악의로 나를 만들었다라면서 지금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매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지금 되게 안 좋아요.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서 이런 식이라면 법법 뽑고 나간다 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지금 중앙지검의 검사들이 진짜 감사하나? 진짜 감사하는 거야? 라면서 조금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사팀에 대한 모욕이다 라고까지 내부에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려운 수사를 한 검사들을 마치 본인의 이제 아래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번외로 악의로 만들어 버렸다. 진상 파악 지시에 이제 반발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수사팀이죠. 김경목 부부장. 주변에서 사표를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면서 한 말이, 악의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 말은 악의로 몰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 말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대로 똥치를 하고 나가겠다라는 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음 행보가 무엇일까? 대형 로펌으로 가면서 금배지를 다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황제 조사라고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를 던져준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 이거 황제 조사 아니다, 특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요즘에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숙 여사의 경우 특활비로 옷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서면 조사는 물론 대면 조사도 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는요, 현 정부 지금의 영부인이 처음으로 대면 조사를 받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워낙 민주당이 괴롭히니 이것만큼 사건 종결해서 끝내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숙 부끄러울 듯 하고요. 지금 김혜경도 두근두근 입이 바짝바짝 마를 걸로 봅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대면 조사에 응했는데 신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서면 조사면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고 서면에 대해서 대신 작성해주고 굉장히 법적인 용어로 간단하고 그러나 압축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회신을 하죠. 그러나 이거는 실시간으로 대면하는 거는 강도가 꽤 높은 거예요. 1시간, 2시간 앉아 있는 것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1시간 55분을 받으셨다.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힘든 거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지는 일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에 응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흠집내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황제조사라고 하는데 시설이 좋다든지 뭐 특별한 대우를 했다든지 뭐 박지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아련하러 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일상생활에서 검사분 만나는 것과 조사에서 대면하면서 검사분을 만나면 180도 달라집니다. 눈빛, 말투, 그 냉랭한 그 기운까지.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 힘든데 뭐라고요? 뭐 아현을 하러 왔다, 중전마마 이따구로 이야기를 하는 것. 김건희 여사께서 대면조사 받은 부분은 경호성의 보안이 유지되는 뭐 안가 정도인 거지 서울중앙지검처럼 시설이 굉장히 좋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황제조사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주가 조작 사건 이코르 김건희의 뭐 비리 이런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도이치모터스 회장은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은 사건이고, 주가 조작을 수행한 주범은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에 쓰인 계좌가 90개예요. 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통장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90명 중에 한 명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는 다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었다는 것, 그것도 10년도 넘는 2012년 사건을 두고 지금 소환하거나 조사하거나 한 차례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소환해서 조사하면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더 이상 김건희를 물고 뜯고 씹고 할 거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소환조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1년 반을 흔든 게 이성윤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1년 반을 흔들고 조사하고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혐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사건 종결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 이성윤이 묵살을 했습니다. 왜? 사건 종결에 대한 도장을 찍으면 다시 꺼내서 괴롭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 소환 대면 조사를 12시간을 가까이 받은 것, 무혐의 처분 받아내겠다. 더 이상 남은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을 흔드는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이러면서 김건희가 미끼가 되지 않겠다. 더 이상 앞으로 윤석열 정권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많은 인터뷰를 하고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것에 좀 주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정숙, 김혜경 완벽히 권력을 등에 입은 비리 혐의다. 그것에 대해서 이 김정숙 옷값 의혹, 버킷리스트, 그 다음에 권력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한 적도 없고 서면, 대면 받은 적도 없고 지금까지 법 앞에 모시기 악의 이거에 대해서는 왜 김정숙은 벗어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띄울 필요가 있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거울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법불 악귀는 지금 거울 속에 비치는 본인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코르 한동훈이기 때문이죠. 저는 한동훈이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대해서 읽고 씹은 부분, 이것은 조롱한 부분, 그리고 이것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률과 입맞춰서 마리 앙뚜아네트 저질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2024년 1월 15일 김건희 여사의 문자 중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가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괜히 작은 것으로 오해가 되어 큰일 하시는데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봐 너무 조바심 납니다. 굉장히 피해자 입장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픈데요. 제가 100번 사과드립니다. 한 번만 V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떨지요? 내심 전화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꼭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로 보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9일에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이미 15일에 문자를 읽고 씹었던 한동훈, 그리고 17일에 본인을 조롱하듯 김경률의 가벼운 입, 거친 입에서 말이 앙뚜아네트라는 발언이 나왔지만 19일에 그래도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냅니다.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10,000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월 25일 문자,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만 봐도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가진 그 리스크, 본인이 가진 리스크라기보다는 민주당이 물고 뜯는 그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부분, 그것이 윤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비공개로 조사한 데 대해서 검찰이 수사 방식을 가지고 서로 또 갈라져서 싸우는 꼴, 정말 김건희 여사가 지금 또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서 첫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한동훈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십을 당하고도 모욕감, 이 부분에 대해서 꾹 참고 다시 거듭 문자를 보냈던 부분, 이런 김건희 여사의 마음을 무시한 채 당대표가 되자마자 국민 눈높이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눈높이는 인민의 눈높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직 영부인들 비공개 조사했죠.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에 응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었고요. 우리가 그 전당대회 동안에 한동훈의 이념적 결함에 대해서 확인했었죠. 그리고 숱한 편법과 공공선, 국민의 눈높이를 앞세워서 했던 본인의 비리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한동훈의 타락과 부패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비리 의혹에 대한 검증의 칼날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구태로 인해서 앞으로 국민의힘 보수 정당은 고통과 시련을 겪을 것으로 보는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윤석열의 시간이죠. 윤석열의 성공한 정부를 기대합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